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 이제 이런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요.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이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이게 사실은 피해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다 이렇게 밝혔었던 상황이라서 이게 그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일단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경찰이 그동안 밝힌 내용과 정반대의 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이나 착각이 아니라 일부러 진실을 덮고 예. 진상을 밝히지 않으려는 그런 거짓말의 연속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경찰뿐 아니라 경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열심히 일을 하는 대부분의 경찰들뿐만 아니라 경찰 수뇌부 예. 또 더 위로 올라간다면 현 정권까지도 또 더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예. 그동안 검찰 개혁을 강하게 이제 주장하고 또한 실행하고 있는 그런 현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타격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사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그런데요. 이게 기소를 하는 것보다 불기소하는 게 훨씬 더 큰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조치들의 결과에 따라서 경찰이 이제 절차를 종결할 수가 있어요.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럼 그동안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사건은 덮어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실제로 이번 사건이 그랬는지 여부와 별개로 네네네. 그런 의혹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진상을 다 밝히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그동안에 밝혔던 이야기들이 진실과 거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 경찰 조직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동안 경찰에서는 일단 이용구 차관과 관련된 폭행 영상 그 블랙박스가 없었고 그래서 내사 종료를 한 거다 이렇게 밝혀왔었는데 이렇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금 경찰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손변혜 수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 이런 지적들 때문에 앞으로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이 점이 좀 우려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진상조사를 이제 뭐 한다고 하는데 얼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냐 여기에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제 네. 경찰이 지금 뭐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을 상당히 많이 얘기해왔고 검찰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서로 이제 좀 서로의 이제 어떤 허물을 덮어주는 뭐 이런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경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은 좀 그런 점들이 많이 이제 가려져 있었던 건데 우리가 뭐 제가 약간 우스개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영화를 봐도 뭐 많은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영화도 있고 한국 영화도 있는데 그런 영화들만 보면 사실 전 세계 경찰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경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부패할 만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생각하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해왔던 거고 예.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는 어쨌든 경찰이 그동안 검찰 어떤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경찰이 좀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경찰이 가지는 권한을 또 쪼개서 지역에 이제 좀 지역에 이제 있는 경찰들과 그다음에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로 분리를 하고 뭐 이런 경찰 개혁에 관련된 제도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찰을 시험대에 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좀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도 경찰의 신뢰를 많이 이제 좀 뭐랄까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결국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경찰에 있어서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수사본부 직무 대리의 지시에 의해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고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진상조사에서 명확하게 지금 의혹들이 해소가 되고 그 해소된 의혹이 해소된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걸 매듭 지을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문제라든지 또 경찰에 쏠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엔 16개월 미수가 학대 사건 때문에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고 뭐 이 사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찰이 그동안 잘 하고 있는가 이 명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많은 국민들이 좀 고개를 갸웃거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관련해서는 아무튼 뭐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건이
참 오늘 모든 사건이 다 정치권과 관련돼 가지고 저도 예. 참 이게 난감하긴 한데요. 네.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갈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용구 차관이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그 이용구 변호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택시기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가릴 수가 있겠죠. 단순한 폭행죄로 의유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특가법에 있는 이제 운행 중인 상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도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예. 가리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번에 경찰에서도 이제 실토한 것처럼 이 영상, 네. 블랙박스 영상 관련해서 존재하는 데도 없다고 했거든요. 혹시 이게 이용구 차관에게 불리한 증거를 누군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냐, 예. 이 부분. 그렇다면 여기에 혹시 만약에 이용구 차관 본인도 관여되어 있느냐, 네네. 또는 이용구 차관과 가까운 지인 중에서 또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 혹시 관여한 것은 있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비호한 것이냐. 아니면 조직적인 경찰의 비호가 없다 하더라도 이용구 차관을 알아본 누군가가 알아서 그렇게 처리해 준 것이냐. 이심전심으로 예, 예.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이 이러한 증거를 그대로 이제 제출하지 않고 또한 증거를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면 예. 과연 어느 선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등등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과연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법적으로 보더라도 형사 처벌 여부,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것 중에서 일단 이용구 차관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직접 요청을 했느냐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일단 이용구 차관은 윗선 개입 의혹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만약에 실제로 경찰 윗선과 연락을 했거나 영상을 삭제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런 요청을 한 사람과 또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람과 또 그런 요청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처리 지시를 한 사람과 또 그러한 처리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 사람까지 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사건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우선 이용구 차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증거인멸을 시켰다면, 교사했다면 이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그러한 부탁을 받아서 실제로 누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증거인멸에다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직무유기 등등 행위의 양태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다양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제 가능성입니다. 네네. 지금 뭐 드러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만 지적을 짚어보는 건데요. 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금전이 오갔다거나 예. 또는 그 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가 오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꼭 이용구 차관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이런 의혹을 남김없이 다 해소해야만 앞으로 이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기관 관련된 정책과 그런 그 시행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서 들여다볼 사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실제 직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두 분께 그냥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부터 좀 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택시가 운행 중이었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뭐 특가법상에 이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폭행인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이용구 차관 본인의 행위에 대한 이제 조사는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조사는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그럼 이렇게 법무부 차관이 이제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 정권이 이제 지게 되는 부담인데 네. 아무래도 이용구 차관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도 사실 이 차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논란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이용구 차관의 직접 조사 외에 이제 정치적 압력이나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 관련돼서도 좀 초미의 관심사로 사건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뭐 전망을 하는 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누구든 의혹이 휩싸였고 또한 의혹이 점점 더 구체화된다면 먼저 본인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이번 그 삭제 요청 논란 관련해서 공방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글쎄요. 그런 입장 표현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모양새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